태권도를 반대했던 부모님이 오히려 딸의 한국행을 제안하게 된 캐나다 변호사 집안 출신 올리비아의 이야기입니다. 법학 전공을 강요하며 3년간 딸과 갈등을 빚어온 토론토 명문가 부모와 26살 백수가 된 딸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운동은 취미일 뿐이야. 내 미래는 법정에 있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금지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3년간 끝까지 태권도를 반대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의 우울증과 폭식을 보며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올리비아가 단 몇 달 만에 보여준 변화는 부모님이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법학만이 성공이라고 여겼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올리비아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토론토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로즈데일 지역에 있어요. 3층짜리 빅토리아 양식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집안이죠. 아버지는 토론토 최고 로펌인 베이커 앤 맥켄지의 시니어 파트너이고 어머니도 온타리오주에서 유명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예요. 우리 집 거실에는 부모님과 언니의 수상 내역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협회 공로상, 어머니의 여성 변호사상, 그리고 언니의 하버드 로스쿨 최우등 졸업장까지.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자랑은 저희 언니입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인데 정말 완벽 그 자체예요. 키가 170cm의 모델처럼 날씬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은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30세 미만 최연소 파트너가 됐다고 토론토 법조 신문에 나기까지 했거든요. 부모님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큰딸은 정말 자랑스럽다. 이번에 또 큰 소송에서 이겼다더라고 자랑하시는 소리가 집 안곳곳에서 들려요. 반면에 저는 어떨까요? 26살이 된 지금까지도 토론토 대학교 법학과를 겨우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졸업했어야 할 나이인데 학점이 부족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죠. 부모님한테는 정말 골칫거리예요. 사실 어릴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어요. 학교 운동회 때는 항상 1등이었고 축구공을 차면 남자애들보다도 멀리 날아갔어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격투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태권도나 가라테 시합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선수들이 화려한 발차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어요. 엄마,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7살 때 처음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한 것처럼요. 올리비아, 운동은 취미일 뿐이야. 우리 집안 여자들은 머리를 써야 해. 내 미래는 법정에 있어야 한다. 언니를 봐라. 벌써 영어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했잖니. 그 말씀 한마디로 제 운동화는 구두로 바뀌었고 운동장은 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4번 피아노 레슨, 2번 바이올린 레슨, 그리고 매일 수학 과외가 시작됐어요. 저녁 8시까지 빼곡히 들어찬 스케줄을 보면서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운동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래 유튜브로 태권도 영상을 봤어요. 세계대회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여자 선수들이 하는 화려한 발차기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법학 수업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판례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라틴어로 된 법률 용어들을 외우는 것도 지겨웠어요.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부모님의 한숨 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매번 성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올리비아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언니가 내 나이 때는 벌써 모의 재판에서 우승했는데 이번 학기도 또 학점이 부족하다고? 이러다가 언제 졸업할 거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방문 틈으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결국 2년 전부터는 아예 수업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나올 힘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또 지루한 헌법 수업을 들어야 하나? 교수님의 재미없는 강의를 2시간이나 들어야 하나?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거나 폭식을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음식을 다 꺼내놓고 먹었어요. 냉동 피자 한 판, 아이스크림 한 통, 과자 몇 봉지. 뭐든지 달콤하고 기름진 것들로 배를 채웠죠. 먹고 나면 항상 자기 혐오가 밀려왔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지 못할까? 거울을 보면 살이 찐 얼굴이 보였고 예전에 입던 옷들이 맞지 않았죠. 그러면 더 우울해져서 또 먹고 이런 악순환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저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만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계속 거절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항상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가끔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26이 된 저는 여전히 졸업도 못하고 친구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또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정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기숙사에 살았던 사라였어요. 사라는 저와 달리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때 제가 우울해할 때 많이 도와줬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올리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사라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사라를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피부도 좋아졌고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너 뭔가 완전 다른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피부도 좋아졌고 몸매도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운동 때문인 것 같아. 나 요즘 태권도 배우고 있거든. 정말 재미있어.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태권도라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태권도를 사라가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권도. 정말. 어디서 배워? 토론토 한인타운에 있는 도장이야. 처음에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 그냥 발차기만 하는 게 아니야. 예의도 배우고 정신력도 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 한번 발차기 하고 나면 모든 걱정이 날아가는 기분이야. 사라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예전에 저를 걱정해주던 그 따뜻한 친구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게 신기했어요. 너도 한번 와봐. 우리 도장 사범님이 정말 좋으시거든. 초보자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너 어릴 때 운동 좋아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텔레비전으로 봤던 화려한 발차기, 멋진 품새 동작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태권도를 시작한다고. 26살에.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 나처럼 3년 동안 운동을 안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지만 사라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냥 한 번만 볼까? 구경만. 정말. 와, 좋아. 내일 당장 가자. 토요일 오후 수업이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제가 좋아했던 걸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후회하지 말자. 한 번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해보자. 그 토요일 오후, 사라와 함께 토론토 한인타운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찾았습니다. 크지 않은 도장이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대회 수상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친구시죠? 중년의 한국인 사범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김사범님이었는데 정말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보면 됩니다. 운동복은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첫 수업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하얀 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만 빌린 운동복을 입고 있으니까 왠지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자, 먼저 기본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의입니다. 김사범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본 동작들을 따라했어요. 준비운동부터 시작해서 기마 자세, 앞차기, 옆차기.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0분 정도 수업을 받았을 뿐인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제대로 운동다운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땀을 흘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몸속에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땀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 씨,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김사범님의 칭찬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어봤나 싶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항상 왜 언니처럼 못하니? 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잘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사라가 물어보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 도장에 나갔어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갔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몸이 굳어 있어서 유연성이 부족했고 체력도 딸렸죠. 하지만 김사범님은 정말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태권도는 마음의 무술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몸이 달라졌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근육들이 유연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무슨 기술을 배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올리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우울한 표정 대신에 뭔가 활기찬 모습이 보였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승급 심사가 있었는데 김사범님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리비아 씨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했는데 사라가 등을 떠밀더라고요. 해봐. 너 정말 많이 늘었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다고. 심사 당일 정말 떨렸어요. 다른 심사받는 분들은 모두 저보다 오래 한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기본 품새인 태극 1장부터 차근차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합격입니다. 김사범님이 웃으시면서 노란띠를 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6살에 받은 첫 번째 노란띠였지만 그 어떤 상보다도 값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노란띠를 메고 서 있는데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올리비아가 아니라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올리비아가 서 있더라고요. 석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앞차기, 옆차기는 기본이고 돌려차기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특히 발차기에 소질이 있다고 김사범님이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올리비아 씨는 정말 발차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유연성도 좋고 균형 감각도 뛰어나고 이런 학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게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서 한국 태권도 시범단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선수들이 화려한 격파와 품새를 선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우와,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할까요? 제가 감탄하면서 물어보니까 김사범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배우면 가능해요. 태권도의 본고장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올리비아 씨 정도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운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권도의 본고장에서 정통 태권도를 배우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태권도 도장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도장들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권도 교육원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국기원이라는 곳이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까지 가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을까?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언어도 안 통하는데 괜찮을까? 여러 걱정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함이 더 컸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떨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설마 또 학교 문제는 아니겠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저 한국에 가서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한국이라고. 변호사가 될 애가 갑자기 한국이라니? 아버지가 당황하시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태권도가 뭐 그리 대단한 건데?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 어머니도 반대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거든요. 3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단다. 처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생긴 거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정말 진심이라면 다녀와라. 단 1년만이야. 1년 후에는 다시 법학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 가도 돼요? 단 조건이 있어. 제대로 해야 한다.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구나.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기대됐습니다. 2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정말 태권도의 본고장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등록한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세계 태권도 교육원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수련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규모가 정말 컸어요. 캐나다의 작은 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올리비아입니다. 접수처에서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를 했더니 직원분이 웃으면서 영어로 대답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셨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날이 첫 수업이었어요. 아침 6시 수업이었는데 긴장돼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수련관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됐습니다. 천장이 엄청 높았고 넓은 매트 위에서 여러 명의 수련생들이 품새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뒤에서 누군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나이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검은 띠에 사범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온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도장의 사범인 김민준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도하게 될 것 같네요. 민준 사범님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도 따뜻했고 미소도 친근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함께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하셨어요? 한 6달 정도 했습니다. 아직 초보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기본 품새 한번 해보세요. 첫 수업에서 태극 일장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 사범님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배운 건가요? 기본기가 아주 좋네요. 자세도 안정적이고 균형 감각도 뛰어나고 정말 잘하세요. 그 칭찬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받은 칭찬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해요. 한국 태권도는 디테일이 생명이거든요. 그날부터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발차기 하나하나, 품새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거든요. 발목 각도를 좀 더 세워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훨씬 좋아졌어요. 민준 사범님의 지도 방식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발차기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품새도 훨씬 부드러워졌거든요. 올리비아 씨, 정말 빨리 늘고 있어요. 이런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민준 사범님의 또 다른 칭찬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민준 사범님이 가끔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한식이 처음이라 걱정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범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내일이 휴일인데 시간 있으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민준 사범님이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사범님이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한국에 온 김에 좋은 곳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 사범님이 조금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하신 것 같았어요. 좋아요. 저도 한국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만난 민준 사범님은 도장에서 보던 모습과 좀 달랐어요.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더 젊어 보이고 친근해 보였거든요. 먼저 북촌한옥마을부터 가볼까요? 전통적인 한국 건축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북촌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민준 사범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박식하셨거든요. 이 집들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건물들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정말요. 신기해요. 캐나다에는 이런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어서요. 점심때는 인사동의 작은 한정식집에 갔어요.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민준 사범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천천히 드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먹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다 영양이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날 처음으로 정통 한식을 제대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이나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다행이네요. 외국 분들이 한식을 좋아해 주시면 정말 기뻐요. 오후에는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활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온갖 물건들이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거렸거든요. 와, 정말 크네요. 이런 시장은 처음 봐요. 한국의 전통시장이에요. 여기서 못 구할 게 없다고 해요. 민준 사범님이 이것저것 소개해 주시면서 함께 시장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기가 한강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죠. 정말 아름다워요. 캐나다에도 강이 많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민준 사범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씨는 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좋아했던 일,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던 일, 대학에서 방황했던 일, 그리고 다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일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준 사범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공감이 느껴졌어요. 사범님은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아버지도 태권도 사범이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 있어요. 왜요?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올리비아 씨처럼 멀리서 와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준 사범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사범님 덕분에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저도 고마워요. 올리비아 씨 같은 학생이 있어서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 사범님과 함께했던 하루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사제지간에 괜찮은 건가 하는 거름함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수업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준 사범님도 저도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됐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곤 했거든요. 오늘은 겨루기 기본기를 배워볼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민준 사범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손목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실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제 마음을 민준 사범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올리비아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사범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준 사범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 올리비아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제자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준 사범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사범님을 좋아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이 끝나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제지간에서 시작된 관계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다른 수강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사범님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했어요. 1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 사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어요. 올리비아 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민준 씨. 처음으로 민준 씨라고 불렀을 때 정말 어색하면서도 설렜어요. 민준 씨도 웃으면서 그렇게 불러주니까 좋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3달이 지났을 때 민준 씨에게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올리비아 씨, 저한테 세계 태권도 대회 코치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큰 대회예요. 와, 정말요? 축하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대회가 토론토에서 열려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토론토라니, 제 고향이었거든요. 그럼 저도 함께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보조 스태프로 함께 가요. 올리비아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부모님과는 1달에 1번 정도 화상통화만 했거든요. 그나마도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다 정도의 안부만 주고받았어요. 대회를 1달 앞두고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토론토에 가요. 세계 태권도 대회 때문에. 정말 우리 딸이 그런 큰 대회에 참여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네. 제가 배우고 있는 도장의 사범님이 코치로 선발되셨거든요. 저는 보조 스태프로 가요. 그럼 우리도 보러 가야지. 우리 딸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드디어 토론토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는 부모님의 표정이 정말 놀라워 보였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 저예요. 많이 달라졌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표정도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고, 정말 건강해 보인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보내길 잘했구나.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민준 씨를 소개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를 가르치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부모님도 좋은 첫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대회 당일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는 정말 규모가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보조 스태프로서 선수들의 준비를 도왔어요. 올리비아 씨, 이쪽 선수 워밍업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말 신났어요. 이런 큰 대회에 스태프로 참여한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대회 기간 동안 민준 씨가 부모님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드리는 거였어요. 단순히 인사만 하고 끝이 아니라 통역은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직접 설명해 드리면서 경기장 밖에서도 따뜻하게 안내해 드렸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경기장 계단을 힘들어 하시는 걸 본 민준 씨가 경기장 내부의 경사로를 찾아서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드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토론토가 생각보다 쌀쌀했는데 민준 씨가 미리 장갑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부모님께 건네드렸어요. 장모님 되실 분이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그 말을 하실 때 민준 씨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런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말씀들에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풀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시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를 정말 좋아하시게 됐거든요. 단순히 딸의 스승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줄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민준 씨가 정말 세심하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도 태권도 경기를 보는 게 처음이셨는데 정말 집중해서 보고 계셨거든요. 특히 제가 경기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 씩씩하게 일하는구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제가 담당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이런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사범이 되고 싶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이니?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대회에서도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를 너무 강요했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일만 시켰지. 미안하다. 어머니,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가 응원할게. 오늘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들은 거였거든요. 민준 씨도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씨는 정말 태권도에 소질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꼭 좋은 사범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민준 씨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올리비아 씨를 사랑해요. 민준 씨가 용기를 내서 고백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요? 우리 딸을 좋아해 주시는군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론 공부도 하고 실기 연습도 매일 했거든요. 올리비아 씨,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 꿈이니까요. 민준 씨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사범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준 씨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해요, 올리비아 씨. 이제 정말 사범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에는 부모님도 한국까지 오셨어요. 토론토에서 친구였던 사라도 왔고, 도장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태권도로 맺어진 인연이라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김사범님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은 민준 씨와 함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성인반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기뻐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꿈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사범님, 저도 사범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도 예전에 저처럼 자신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저도 26살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하면서 근황을 나눠요. 부모님도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매일 아침 도장에서 태극기를 향해 경례할 때마다 생각해요. 태권도는 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요. 예의, 인내, 존중의 정신을 배우면서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껴요. 태권도는 제게 발과 주먹의 무술이 아니라 저를 다시 세워준 마음의 길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